266번 문제입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3.0 곱하기 10의 5제곱km,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1.6 곱하기 10의 11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때 태양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시간을 물어봤으니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즉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거리인 1.5 곱하기 100,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 나누기 빛의 속도를 해주면 되는데, 이때 빛의 속도는 킬로미터,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위를 맞춰주자면 1km는 10의 세제곱미터, 즉 1000m이기 때문에 10의 5제곱km는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해서 10의 8제곱미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에 대입해서 계산해보자면 시간은 거리인 1.5 곱하기 10의 11제곱 나누기 속력인 3 곱하기 10의 8제곱을 해주면 나누기 3 곱하기 10의 8제곱을 3 곱하기 10의 8제곱 분의 1로 곱하기로 바꿔주자면 다음과 같고, 이때 약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0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는 2분의 1000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500, 따라서 답은 500초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나가세요. 266번 문제입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3.0 곱하기 10의 5제곱km이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1.5 곱하기 10의 11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때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여기서 문제에서 시간을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시간을 구하는 식인 거리 나누기 속력, 즉 속력분의 거리를 사용하여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두 킬로미터와 미터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단위 변화를 해주면 1km는 10의 세제곱미터, 즉 1000m이기 때문에 10의 5제곱km는 거기에 10의 세제곱미터에 10의 5제곱을 치워라 곱해준 10의 8제곱미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10의 거리 나누기 속력으로 10을 세워보면 거리는 1.5 곱하기 10의 11제곱, 그리고 속력은 3 곱하기 10의 8제곱, 그리고 여기 나누기 부호가 있으니 곱하기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뒤에 있는 3 곱하기 10의 8제곱을 분수로 바꿔주면 3 곱하기 10의 8제곱 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고, 여기에 1.5 곱하기 10의 11제곱을 한 것과 같게 됩니다. 이때 약분하여 계산해보면 얘의 2의 2분의 10의 세제곱이 나오게 되고, 그럼 2는 2분의 1000이므로 정답은 500이 나오므로 답은 500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 3번 문제입니다. x가 11.a 다실 때 1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분의 1이 0.0.81이라고 합니다. 이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0.0.81 닷을 분수로 붙여보면 999분의 81, 이를 약분하면 37분의 3으로 만들 수 있고, 이 37분의 3은 1, 즉 37분의 37에서 37분의 34만큼을 뺀 값이고, 이는 1 마이너스 34분의 37분의 1로 고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34분의 37분의 1은 34분의 37분의 1분의 1과 같고, 여기서 이 분수는 분자 나누기 분모와 같기 때문에 분자인 1분의 1 나누기 34분의 37을 해준다면 1분의 1 곱하기 37분의 34를 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는 37분의 3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보았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식인 1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분의 1을 이용하여 계산해보면, 우선 1 여기 앞에 있는 상수항인 1과 여기 분자에 있는 1은
만든 1 마이너스 34분의 37분의 1의 분자 1, 상수항 1이라는 점,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점이 같기 때문에 이 분을 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이 1 플러스 34분의 3, 이 부분은 34분의 37이죠.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 부분을 완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거 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위쪽, 가장 위쪽 부분까지 만들 수 있게 되어서 한마디로 1 플러스 34분의 3분의 1은 아까 우리가 만든 34분의 37분의 1 앞에 1 마이너스 부분은 똑같이 공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식을 아까 우리가 이걸 이 1 마이너스 37분의 34를 1 마이너스 34분의 37분의 1로 고치는 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이 34분의 3을 고치게 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34분의 1분의 1을 1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1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분의 1, 이 식과 이 형태가 같으므로 여기서 x가 있던 자리인 3분의 34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x, 즉 3분의 34가 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분의 34는 11.3-5, 이 x의 값은 11.a-라고 하기 때문에 a는 3이고 따라서 답은 3입니다. 저 이유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우선은 이 1 마이너스 37분의 4와 이게 1 마이너스 34분의 37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유는 34분의 37분의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4분의 37분의 1은 34분의 37분의 이 1은 1분의 1이죠. 그래서 34분의 37분의 1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분수 자체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나로 이렇게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는 1분의 1 나누기 34분의 37 이렇게 하여서 역수를 취하여서 계산을 해주면 1분의 1 곱하기 37분의 34, 따라서 이는 37분의 3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4분의 37분의 1과 37분의 34가 결과적으로 같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수의 가로 저 선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34분의 37분의 1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 결과값이 영장에 따라지겠지? 그리고 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상태로 고르되는지 원분수 거에서 어떻게 34분의 37분의 1에서 원분수 곱이 어떻게 37분의 4가 되는지, 37분의 34가 되는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34분의 37분의 1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34분의 37분의 1은 1분의 1이 위에 1은 1분의 1로도 고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 분수, 예를 들어 2분의 1은 1 나누기 2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1분의 1 나누기 34분의 37 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를 나누기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서 구해보면 34분의 37의 역수는 37분의 33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 1분의 1은 결국에 1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도 37분의 34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37분의 34와 34분의 37분의 1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 나눗셈식을 이해를 한 번 더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곱해서 나오려면 번분수의 무엇과 무엇이 어디로 가게 될까? 그 여기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게 분모로 가고 그쪽으로 이 곱이 분자로 가게 되죠. 설명을 해서 마무리를 진짜.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눗셈으로 갔을 때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 37이 아래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곱했을 때 이게 분모가 되어 있고 이렇게 곱했을 때 분자가 되어 있으므로 이것으로 이렇게 분수를 한 번에 분수로 그냥 분수 가분수나 진분수 꼴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거를 이제 밑에 있는 다른 거를 예시로 한 번 더 줄 수 있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5분의 4라는 분수를 저걸로 예. 그러면 34분의 3은 이 34분의 3은 이거를 그냥 거꾸로 진행을 해주면 이렇게 분모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우선은 이게 이래도 몫이 같아지죠. 그리고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기 곱하기 1분의 1을 하게 돼도 몫이 같고 이거를 나눗셈으로 바꿔도 1분의 1 자체는 역수를 해줘도 1분의 1이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2는 1분의 잠시만요. 예. 34분의 3이 있죠. 여기에 곱하기 1분의 1을 해줘요. 그러면 2는 이렇게 해줘도 몫은 같죠. 이거를 이 곱셈 기호를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역수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분수에서 이게 분모가 되고 그리고 이거 1분의 1이죠. 하면 이게 분자가 돼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3분의 34분의 1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거 자체
자체가 분모고 이거 1 자체가 분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 나누기 3분의 34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혜린이 질문하세요. 왜 1 나누기 3분의 34를 했나요? 음, 그래서 1 나누기 질문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왜 1 나누기 34분의 3을 했나요? 이거 1 나누기 3분의 34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우선은 이 34분의 3을 예로 들어서 이 분모수꼴로 바꿔보면 이 3분의 34가 이렇게 있고 이것을 부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분의 1 그래서 이거를 나눗셈 기호로 바꾸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역수를 써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1분의 1 나누기 3분의 34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3분의 34 이거 자체는 1이니까 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x분의 1로 만들기 위해서 나누기 1분의 1을 한 거죠. 이거를 이게 x분의 1분의 1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원래는 1 플러스 34분의 3분의 1이었는데 이 34분의 3을 분모수꼴로 고쳐서 3분의 34분의 1분의 1 그러면 이 3분의 34가 x 자리에 있는 거 빼고 모두 같아지잖아요. 다른 수들이. 이렇게 하여서 x의 자리에 원래 있던 게 3분의 34라는 것을 구해서 x를 구하기 위해 바꿨습니다. 혜린이 4번 문제입니다. x는 11.a 다실 때 1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 분의 1은 0.0.81일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0.0.81은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999분의 81이고 약분하게 되면 37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2는 1 마이너스 37분의 34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번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1 마이너스 34분의 37분의 1이 됩니다. 이를 이렇게 나타낸 이유는 34분의 37분의 1은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마찬가지로 1분의 1이 되고 이를 쓰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이때 분수는 분자 나누기 분모를 간단하게 쓴 것과 같기 때문에 이를 쓰게 되면 1분의 1 나누기 34분의 37 곱셈으로 바꾸게 되면 이와 같고 1분의 1은 1과 같고 어떤 수에 1을 곱하면 그 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나와서 값이 37분의 34로 37분의 34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 나와있던 1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분의 1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대입하여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34분의 3분의
계산하게 되면 34분의 3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번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34분의 37분의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때 문제에서 1 마이너스 분모에서 1 플러스 x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번분수로 만들게 되면 를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1분의 1 곱하기 34분의 3을 분수 쓰게 되면 1분의 1 곱하기 34분의 3은 결과값이 같지만 이를 나누기로 계산을 쓰게 되면 역수가 되어 1분의 1 곱하기 3분의 3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번분수로 다시 나타내게 되면 3분의 3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쓰게 되면 이와 같고 이는 즉 이 식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3분의 34가 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를 순환수수로 나타내게 되면 11.3 다시 되고 문제에서 x는 11.a 다시라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이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1277번 문제입니다. 어느 중학교에 총 300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 이 학생들의 하루 SNS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상대도수표로 나타내었을 때 이 그림은 그 상대도수표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때 SNS 사용 시간이 20분 이상 40분 미만인 남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20분 이상 40분 미만의 남학생 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남학생 전체 수를 x라 가정을 한 후에 여학생 수를 전체가 300명이라 했기 때문에 300 마이너스 x로 나타내어 식을 쓰게 되면 우선 상대도수가 모두 나와있는 40분 이상 60분 미만으로 구해보면 전체 상대도수가 0.38이라고 했기 때문에 총 학생 수인 300 곱하기 100분의 38은 남학생 수인 0.3x 플러스 여학생 수인 0.45 곱하기 300 마이너스 x 계산을 하게 되면 괄호를 풀고 곱셈을 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1은 마이너스 0.15x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x와 상수항 자리를 바꿔서 계산해보면 x는 21 곱하기 100분의 15가 곱셈이기 때문에 역수로 다시 나눈 곱셈이 되어 21 곱하기 15분의 100 약분되어 남학생 수가 총 14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학생 수가 140명이고 여학생 수가 160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남학생 수를 구해보면 우선 20분 이상 40분 미만의 전체 학생 수를 먼저 구하면 1100 곱하기 12라고 했기 때문에 100분의 12이고 즉 약분되어 36명이 되고 여학생 수를 구해보면 아까 그랬듯이 여학생 수는 160명이었기 때문에 160 곱하기 100분의 5 약분하여 8명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남학생 수는 36 마이너스 8인 즉 28명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8명이 되겠습니다. 127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총 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SNS 사용시간
조사한 상대도수 분포표의 일부입니다. 이때 20분 이상 사용 시간이 20분 이상 40분 미만인 남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해보자면 남학생 수를 x라고 놓고 지금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남학생 여학생 전체가 모두 상대도수를 모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다면 전체인 300 곱하기 전체가 0.3 상대도수가 0.38이므로 100분의 38은 남학생을 x라고 놓기 때문에 0.3x 플러스 전체가 300명이므로 여학생은 0.45 곱하기 300 마이너스 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114는 0.3x 플러스 135 마이너스 0.45x고 즉 마이너스 21은 마이너스 0.15x이며 x는 21 곱하기 15분의 100으로 140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남학생은 140명이고 여학생은 160명이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사용시간이 20분 이상 40분 미만인 남학생 수를 구해보자면 일단 전체 상대도수가 0.125로 300 곱하기 100분의 12 즉 36명이고 여기서 여학생 수 160 곱하기 상대도수가 0.05이기 때문에 100분의 5 즉 8명을 뺀다면 남학생 수는 28명이 됩니다. 문제입니다. 2의 x-2제곱 곱하기 5의 x제곱은 9자리 자연수라고 합니다. 이때 x의 값을 만족하는 수를 구하는 문제,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이때 x는 2보다 크다고 합니다. 일단 n자리 자연수를 구할 때는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2와 5의 곱은 10이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겠고 이때 2와 5의 지수를 같게 해야지 이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지수가 2는 x-2고 5는 x이므로 x가 x-2보다 2가 큽니다. 따라서 일단 지수를 같게 해보자면 2의 x-2제곱 곱하기 5의 x-2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5x가 5의 x제곱이 5의 x-2제곱이 있기 때문에 5의 2제곱만큼 다시 곱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고 이는 25 곱하기 2의 x-2제곱 곱하기 5의 x-2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9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25는 2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9에서 2를 뺀 7이 x-2가 되겠고 따라서 x는 9가 됩니다.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는 공식이 10의 거듭제곱 꼴 곱하기 뭘로 이제 a 예를 들어 a로 나타냈을 때 a 플러스 10의 거듭제곱의 지수인가요? 이제 25가 2자리 자연수니까 2 플러스 지금 2의 x-2제곱 곱하기 5의 x-2제곱은 지수가 같으니까 10의 x-2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25 이런 식이 됩니다. 이때 25는 2자릿수니까 2를 a라고 한다면 2 플러스 10의 거듭제곱이 이제 이 수가 9자리 자연수니까 10의 거듭제곱이 x-2 즉 이게 9에서 2를 뺀 7이 대항으로 x 이렇게 돼서 x는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의 거듭제곱이 아닌 수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더하기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할 수 10의 지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완전 뱃속이야. 어? 혜린 얘기했어?
제곱 곱하기 5x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5제곱 그거 다시 설명해주세요. 일단 이제 x-2는 x보다 2가 작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5의 지수가 2의 지수보다 2가 큽니다. 근데 이 상태로는 이제 10의 거듭적으로 나타낼 수 없으니 지수를 같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해서 함으로 2의 x-2제곱 곱하기 5의 x-2제곱을 나타낸다면 지금 5의 지수에 이만큼 뺐으니 5의 제곱만큼 이제 나누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곱해서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네. 패딩이 나갔네요. 268번 문제입니다. 2x-2제곱 곱하기 5x는 9자리 자연수일 때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x는 2보다 큽니다. 우선 이 식이 9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이는 즉 10의 거듭제곱이 되고 x-2는 x의 값보다 작게 됩니다. 따라서 2는 9자리 자연수가 충족되지 못합니다. x-2의 값은 x보다 작게 되고 오의 지수를 2의 지수인 즉 x-2와 같게 만들면 2x-2 곱하기 5x-2 제곱 5x-2를 같게 만들면 5는 5의 제곱만큼을 나눈 것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세로 곱하여 쓰게 되면 5의 제곱은 즉 25이기 때문에 25 곱하기 2 x-2 곱하기 5이 x-2가 되고 25는 즉 두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두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2가 되고 2 곱하기 5는 10이고 두 수의 지수가 같기 때문에 쓰게 되면 10의 x-2가 됩니다. 이때 이 식이 문제에 나온 식과 같고 이는 즉 9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x-2의 값이 7이 됩니다. 막히고 질문하세요.
곱하기 5의 x 마이너스 2 해서 x 구하는 거죠. 다시 일단 25 곱하기 x 아니 그냥 이 식이 지금 9자리 자연수라고 이제 문제에서 알려주었는데 이때 전체가 9자리 자연수에서 25가 2자리 자연수이니 9자리 자연수 중에서 2자리 수인 25 이제 9에서 2를 빼면 7이 나오는데 이때 2의 x-2제곱 곱하기 5의 x-2제곱은 10의 x-2제곱이고 그렇게 된다면 10의 거듭제곱은 10의 지수가 그 10의 거듭제곱의 자릿수가 되기 때문에 x-2가 7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x-2가 x-2가 7이므로 x는 9가 됩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식을 5제곱은 25이기 때문에 이 5제곱을 25로 써서 쓰게 되면 이와 같고 25는 2자릿수이고 이때 이 식을 모두 합하면 9의 제곱 9자릿수라고 했습니다. 또한 2 곱하기 5는 10이기 때문에 10의 x-2가 되고 10의 거듭제곱에서 그 10의 지수는 즉 그 자릿수를 나타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25가 2자리이고 이 둘을 곱했을 때 9이기 때문에 10의 x-2가 7이 됩니다. 따라서 x-2가 7이기 때문에 그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x가 9가 돼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9가 됩니다. 116번 문제입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과 같은 분수에서 100분의 1까지를 소수로 나타낼 때 이들 중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그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 중에서 2부터 100까지의 수들 중에서 이 유한소수가 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가 되는 분수를 먼저 계산해보면 우선 분모가 2의 제곱이 될 때를 계산해보면 2제곱, 2세제곱, 2네제곱, 2다섯제곱, 2여섯제곱에 총 6개가 나오고 다음으로 분모가 5의 제곱인 경우에는 5의 제곱 총 2개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2 곱하기 5를 제곱근으로 나타내게 되면 2 곱하기 5, 2제곱 곱하기 5, 2 곱하기 5제곱, 2제곱 곱하기 5제곱, 그리고 2세제곱 곱하기 5, 그리고 2네제곱 곱하기 5로 총 6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더하게 되면 15이 나옵니다. 14개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14개가 되겠습니다. 성훈이 나올게. 16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쭉쭉쭉 해서 100분의 1까지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여 분모에 2의 제곱만 있는 것과 5의 제곱만 있는 것과 2 곱하기 5를 기반으로 하여 지수를 늘려가면서 구하는 방법 3가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분모가 2의 제곱일 경우는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2의 다섯제곱, 2의 여섯제곱까지 총 6개가 나올 수 있고 5의 제곱일 경우에는 5의 제곱으로 총 2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2 곱하기 5의 지수를 하나씩 붙여가면서 구해보도록 하면
우선 2 곱하기 5가 될 것이고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5 2 곱하기 5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5 2의 4제곱 곱하기 5로 총 6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음 중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분수의 개수는 6 플러스 2 플러스 6 14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14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똑같이 0.25.a 닷을 분수로 나타내면 330분의 b라고 합니다. 이때 b-a는 a를 다음 보기 b-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0.25.a 닷을 나타내게 되면 990분의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꿔보면 990분의 250 플러스 a 마이너스 2 계산하면 990분의 248분 플러스 a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문제 조건에서 0.25.a 닷은 330분의 b라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990분의 248 플러스 a 역시 330분의 b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양변에 330을 곱해준 등식의 양변에 330을 곱해준 값인 3분의 248분의 8 플러스 a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b도 a의 식으로 나타내 주었는데 이를 이용해서 b-a를 a의 식으로만 나타내보면 3분의 248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b분의 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한 자리 자연수여야 되고 그리고 a가 3의 배수여야만 이 값이 자연수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분모가 3이므로 이 a가 3의 배수여야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분자에서 248 플러스 a가 3의 배수여야만 이 3분의 248 플러스 a가 자연수로 약분이 될 수 있게 되고 이 마이너스 a 자리에는 계산을 위해서 3분의 3a로 만들어봤자 앞에 곱하기 3이 무조건 오게 되니 이 마이너스 a 부분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3의 배수가 되니 패스해 두고 이 3분의 248 플러스 a에서 이 보기 중에는 자연수밖에 없는데 결과값이 이 b인 부분이 그러면 b인 부분이 자연수가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자연수가 나오려면 분자가 분모인 3의 배수여야지만 1분의 몇의 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248 플러스 a가 자연수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해보면 우선은 3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248 플러스 a에서 2 플러스 4 플러스 8은 14이고 여기에 a를 더하여서 3의 배수를 만들려면 우선은 가장 작은 15를 만들기 위해서 1을 더해줄 수 있고 또 다음으로 3의 배수인 18을 만들기 위해서 4를 곱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21을 만들기 위해서 7을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가 될 수 있는 한 자리 자연수는 1, 4, 7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건 b-a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였기 때문에 이 a 자리에 1, 4, 7을 각각 대입하여 계산해보면 1일 때는 3분의 249 마이너스 3분의 3 따라서 3분의 246이 82이고 4일 때는 3분의 252 마이너스 3분의 12 따라서 3분의 240이니 80이 나오게 되고 7일 때는 3분의 255 마이너스 3분의 21 하면 3분의 234가 나오므로 78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B-A가 될 수 있는 값은 78, 80, 82. 여기서는 기억, 디귿, 미음이 됩니다. 모범 문제입니다. 0.25.a 다시 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330분의 b이고 이때 b-a의 값을 다음 보기 중에서 모두 b-a의 값이 될 수 있는 수를 다음 보기 중에서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0.25.a 다시 330분의 b라고 했는데 이때 0.25.a 다시를 분수로 나타내어 보자면 990분의 250 플러스 a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990분의 248 플러스 a이고 이가 즉 330분의 b입니다. 이때 양변에 330을 곱해서 b가 뭔지 알아보자면 b는 3분의 248 플러스 a이고 이때 b 마이너스 a의 b를 3분의 248 플러스 a로 대입한다면 3분의 248 플러스 a 마이너스 a를 볼 수 있는데 이때 마이너스 a는 좀 이따 생각해보고 3분의 248 플러스 a에서 a가 될 수 있는 값들을 구해보자면 일단 a는 0.25.a 다시에 a가 들어가기 때문에 a는 무조건 한 자리 자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자리 자연수 중에 a는 지금 3분의 248 플러스 a이고 지금 다음 보기들은 모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분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a가 248과 a의 합이 3의 배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248에 2, 4, 8을 모두 더하면 14이고 가장 가까운 3의 배수부터 만들어 보자면 15를 만들려면 a가 1이 되겠고 다음은 18, 즉 a는 4, 그리고 21이 되려면 a는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1, 4, 7이 되겠고 이때 1, 4, 7을 대입을 해보자면 a가 1일 때는 3분의 249에서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3분의 3, 즉 3분의 246으로 82가 되겠고 a가 4라고 생각하면 3분의 252에서 마이너스 a는 지금 3분의 12가 되었기 때문에 3분의 242, 80 마지막으로 7일 때는 3분의 255에서 3분의 21을 빼어 3분의 234인 7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82, 80, 78은 기억, 디귿, 미음이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미음이 되겠습니다. 270번 문제입니다. a 나누기 4 다음 식을 성립하는 다음 계산식을 성립하는 a와 b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a와 b를 모두 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구할 수 있는 b부터 보자면 계산식에서는 b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y가 4x 세제곱 y 4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y를 이해한다면 b는 4x 세제곱 y 4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y가 됩니다. 이는 즉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y는 곱하기 x제곱 y 분의 3으로 고칠 수 있고 약분해서 계산한다면 12xy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b는 12xy 세제곱이므로 a는 a 나누기 4분의 5xy 제곱 이 b는 12xy 세제곱이고 나누기 4분의 5xy 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한다면 a는 12xy 세제곱 곱하기 4분의 5xy 제곱 즉 약분한다면 15x 제곱 y 5제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a와 b의 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a는 15x 제곱 y 5제곱 b는 12xy 세제곱이기 때문에 곱하면 180x 세제곱 y 8제곱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따라서 답은 180x 세제곱 y 8제곱입니다. 그 4x 세제곱 y 4제곱 곱하기 그 좀 진하게 섞여 있는 그 네, 거기서 그 괄호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아, 저기 a 나누기 4분의 5x y 제곱 아, 곱하기 진짜. 답을 한번 다시 확인해볼게요. 답이 보기만 다를까요? 보기만 다른 아직 그리고 다 고쳐지지 않았는데 오류를 수정하는 것도 밝히세요 혹시? 오류를 수정하는 것도 밝히세요 혹시? 희한하게 내 거는 잘안 보여. 어디서 봐야 되는지. 기억나네. 아, 잘했지? 발표 문제가 없는데 응? 발표 문제가 뭐 해야 되죠? 이거 하고 나서 발표 문제가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270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a와 b의 값에서 이 둘의 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식을 거꾸로 계산을 해가면서 a와 b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b의 값을 먼저 구하게 되면 b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y는 4x 세제곱 y 제제곱 이라는 식을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y를 이항을 하여 b의 값을 구하게 되면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꾸어 약분하여 계산하게 되면 b의 값이 마이너스 12 xy 세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의 값을 구하게 되면 아까 b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를 대입을 하여 식을 쓰게 되면 이와 같고 4분의 5 xy 제곱을 이항을 하여 곱셈으로 바꿔 약분을 한 후 계산을 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5 x제곱 y 5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라 하였기 때문에 이 둘을 각각 대입을 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둘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계산을 하게 되면 180 x 세제곱 y 8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80 x 세제곱 y 8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다시 나가자.
172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3a인 원기둥 모양의 그릇과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3a인 쇠구슬이 있습니다. 이때 그릇에 쇠구슬이 충분히 잠길 만큼의 물을 넣고 쇠구슬을 그릇 안에 넣었다고 할 때 높아진 물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높아진 물의 높이를 구하려면 일단 이제 쇠구슬의 부피만큼 물의 이 그릇 안에 물질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의 부피는 원기둥이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이므로 일단 그 넓이를 구하려면 구의 부피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반지름인 2분의 3a의 세제곱이므로 이는 즉 2분의 3a 세제곱은 8분의 27a 세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9a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분의 9a 세제곱만큼 이제 안에 있는 물질의 부피가 늘어났고 물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올라간 만큼의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있었다고 할 때 이만큼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하려면 부피가 2분의 9a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면의 넓이인 9a 제곱으로 나누어 주게 된다면 2분의 9a 세제곱 나누기 9a 제곱은 약분하면 2분의 1a로 따라서 높이는 2분의 1a가 됩니다. 문제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a인 원기둥 모양 그릇과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3a인 쇠구슬이 있습니다. 이때 그릇 안에 쇠구슬이 충분히 잠길 만큼의 물을 넣고 쇠구슬을 그릇 안에 넣었을 때 높아진 물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27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a이고 3a인 원기둥 모양의 통에 물을 쇠공이 모두 잠길 만큼의 물을 붓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3a인 쇠공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때 높아진 물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물이 있을 때 그 물 안에 어떤 물체를 넣으면 그 물체의 부피만큼 물의 부피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높아진 물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구의 부피부터 구해보자면 구의 부피 구하는 법칙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므로 3분의 4파이를 반지름의 세제곱 즉 2분의 3a 세제곱에 곱해주면 3분의 4파이 곱하기 8분의 27a 세제곱이 나오게 되고 약분을 계산하면 2분의 9a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초록색 선과 지금 물의 현재 높이만큼의 부피를 지금 구하게 된 건데 이렇게 해서 이때 밑면의 넓이는 일정하고 높이가 달라졌으므로 밑면의 넓이부터 구해보자면 밑면의 넓이는 3a가 반지름이므로 3a의 제곱 따라서 9분의 a 제곱 파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아진 높이는 2분의 9a 세제곱에서 9분의 9a 제곱을 나눈 값이 2분의 9a 세제곱 곱하기 9분의 a 제곱분의 1 계산하면 2분의 1a가 나오므로 답은 2분의 1a입니다. 박자에 그러네요. 빠졌네요. 앞에 문제 다시 보자. 지우개
지금 이 질문 교재 이렇게 그려주실까요? 아니, 이런 질문 제대로 설명이 됐어요. 질문은 다음 오답수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맞아. 이제 소만 다르고 유사 문제들. 제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까 이거 말할 때는 X Rmo 이런 거예요? 아니, X 아니. 다이아몬드 이런 거예요? X 연산 A. 아 연산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X 연산 A. N은 B. 아 그럼 저는 X, Y 연산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너도 상관없어. 그거가 도와주질 않아? 너무 잘 나온다. 저는 이거를 연산이라고 말하기 이유가 있어. 저거는 혹시 있어요? 아, 네. 순서상 X, Y라고 코끝가루 X, Y는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 꺾은 네. 꺾은 걸로 네. 수다를 떨고 있네. 제가 평소에 얼마나 할까요? 나왔어? 수만이 됐대. 듣지 말고 나가시오. 실험 문제입니다. 꺾은 가로 순서상 꺾은 가로 X, Y는 잠깐만, 순서상은 아니지. 꺾은 가로 X, Y는 2 곱하기 0.x 플러스 0.y 플러스 0.x y 플러스 0.y x 이라고 합니다. 이때 꺾은 가로 n과 n이 꺾은 가로 1,5보다 같거나 작다고 할 때 순서상 n,n이 될 수 있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꺾은 가로 x, y 그 두 수가 x, y라고 했을 때 식을 간단히 나타내 보면 우선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각각 9분의 x와 9분의 y가 될 거고 거기에 곱하기 1을 해줘야 하니까 괄호를 묶여 있으니까 괄호를 풀어줘서 9분의 2x 플러스 9분의 2y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0.x y 다시라고 하였는데 이때는 99분의 10x 플러스 y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0.y x 은 99분의 10y 플러스 x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모와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해주면 9분의 2x 플러스 2y 플러스 99분의 11x 플러스 11y 이때 99분의 11x 플러스 11y는 약분하여 9분의 x 플러스 y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9분의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서 이 1,5를 꺾은 가로 1,5를 계산을 해보면 2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의 n 플러스 n이 3분의 1 플러스 5보다 작아야 하므로 n 플러스 n은 6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n 플러스 n은 3이나 4나 5나 6이 된다는 건데 n 플러스 n이 3일 때 우선 1,2와 2,1이 나올 수가 있고 문제의 조건에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가 아니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n 플러스 n이 4일 때는 1,3, 3,1이 나올 수 있고 n 플러스 n이 5일 때 1,4, 2,3, 3,2, 4,1이 나올 수 있고 n 플러스 n이 6일 때 1,5, 2,4, 3,2, 5,1이 나올 수 있으므로 총 1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3분의 n 플러스 n은 3분의 1 플러스 5 이하라는 거부터 저희 끝까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우선은 3분의 n 플러스 n이 3분의 1 플러스 5보다 작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식은 우리가 계산해야 될 식은 우선 꺾은 가로 1,5고 5와 꺾은 가로 m,n인데 여기에 있는 식을 꺾은 가로 x 플러스 y라고 넣었을 때 각각 x의 자리에는 이 꺾은 가로 m,n은 m 그리고 y의 자리에 n 그리고 꺾은 가로 1,5는 x의 자리에 1 그리고 y의 자리에 5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는 3분의 예를 들어서 1과 5가 각각 x, y에 들어간다고 하면 3분의 1과 3분의 5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3분의 1 플러스 5 그리고 mn을 각각 x, y에 대입을 하였을 때 3분의 n 플러스 3분의 n 그래서 3분의 n 플러스 n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여서 이 3분의 1 플러스 5는 3분의 n 플러스 n 이상이다 3분의 1 플러스 5는 3분의 잠시만요. 고장났어. 네. 3분의 n 플러스 n은 3분의 1 플러스 5 이하이다라고 부등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3을 분모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양변에 3을 곱하여서 n 플러스 n이 6 이하이다라고 부등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n 플러스 n은 3이거나 4이거나 5이거나 6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 예를 들어 4에 2,2가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3일 때 1,2와 2,1이 각각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4일 때 1,3과 3,1 5일 때 1,4와 2,3, 3,2, 4,1 6일 때 1,5, 2,4, 3,2, 5,1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전체 12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9분의 2x 플러스 9분의 2y 플러스 99분의 뭐라고 쓰겠어요? 10x 플러스 y라고 적혀져 있는 건데 그게 다음 거는 99분의 10y 플러스 x죠. 네. 됐어? 혜린이 이해했어요? 처음에 부등막 지금 생긴 꺾은 거로 저거 발표할 때는 x, y로 합시다. 네. 수많이 고생했는데. 혜린이 나가요. 시간 문제입니다. x, y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인 x, y는 이 괄호
0.x 닷 플러스 0.y 닷 플러스 0.x 닷 y 닷 플러스 0.y 닷 x 닷 이라고 할 때 m, n은 1,5보다 n은 1,5의 이하라고 할 때 의 수인 m과 n의 m과 n에 나타낸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어 보면 순환소수를 괄호 안에 있는 순환소수들을 0.x 닷은 9분의 x로 0.y 닷은 9분의 y로 나타내고 거기에 2를 곱하여 9분의 2x 플러스 9분의 2y 플러스 0.x 닷 y 닷과 0.y 닷 x 닷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99분의 10x 플러스 y 플러스 99분의 10y 플러스 x가 나오게 되고 이를 계산하게 되면 9분의 2x 플러스 2y 플러스 99분의 11x 플러스 11y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y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m,n에서 x자리에 n을 그리고 y자리에 n을 대입을 하게 되면 3분의 x 플러스 y 즉 n 플러스 n이 되고 3분의 1 그리고 간단하게 한 이 식에서 x자리에 1을 그리고 y자리에 5를 대입을 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1 플러스 5가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6이 되어 2가 나오고 이때 n 플러스 n 이때 3이 분모와 같기 때문에 이를 없애게 되면 n 플러스 n은 6 이하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n 플러스 n의 값은 3, 4, 5 혹은 6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m과 n 플러스 n의 값이 2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문제에서 말했듯이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 플러스 n의 값이 2가 될 경우에는 둘 다 1이 되므로 2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m과 n 플러스 n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m과 m의 합이 3일 때에는 1,2, 2,1 4일 때에는 1,3, 3,1 5일 때에는 1,4, 2,3, 3,2, 4,1 6일 때에는 1,5, 2,4, 4,2 그리고 5,1로 모두 합하게 되면 총 12개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12개가 되겠습니다. 120번 문제입니다.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a분의 b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게 하는 한 자릿수 a와 b가 있을 때 a, b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a 값을 기준으로 구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우선 a가 1, 2, 4, 5, 8일 때, 즉 유한소수로 나타내도록 하는 수일 때 b는 1, 2, 4, 5 그리고 7, 8이 됩니다. 우선 문제에서 유한소수가 나타날 수 없게 해야 하기 때문에 b는 3의 배수가 되면 안 되고 7은 소수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5 곱하기 6을 하여 30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a가 3과 6, 즉 3의 배수일 경우에는 b는 9가 아닌 나머지 수들입니다. 왜냐하면 b가 9일 경우에는 이는 즉 3의 제곱이고 a가 3이 들어가거나 3, 6, 즉 2 곱하기 3이 들어갔을 때는 3의 제곱, 즉 9로 인해 지워지기 때문에 이는 유한소수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b는 9를 제외한 나머지 수, 즉 8개의 수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8을 하여 16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가 7 혹은 9일 때는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b가 9가
지워지기만 할 뿐 3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고 7도 마찬가지로 유한소수를 만들 수 없게 하는 수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B는 1부터 9까지 아무 수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게 되면 2 곱하기 9를 하여 18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선 이 A, B의 개수를 구하라 하였기 때문에 이 모두를 더하게 되면 6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64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A 값 기준하고 바로 밑에서 계산했던 곳에서 이제 A는 1, 2, 4, 5, 8 A가 1, 2, 4, 5, 8일 때 B는 3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B가 3이 될 경우에는 3이 지워지기 때문에 2는 유한소수가 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 예. 120번 문제입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A분의 B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게 하는 한 자리 A, B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 자릿수 A와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A 값을 기준으로 해서 구해보자면 일단 A가 1, 2, 4, 5, 8이 된다면 일단 분모에 지금 3을 뺀다면 유한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B는 이 3을 없애지 않는 수들 즉 1, 2, 4, 5, 7, 8이 될 수 있습니다. 7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3의 배수가 된다면 3이 지워지므로 1, 2, 4, 5, 7, 8이 끝이 되겠고 A가 될 수 있는 수가 5개, B가 6개이기 때문에 5 곱하기 9에서 30 그리고 A가 3과 6일 때를 보자면 일단 A가 3과 6이 된다면 만약에 3일 때는 3의 제곱 6일 때도 일단 3의 제곱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약 B가 9가 된다면 3의 제곱 즉 9가 지워지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됩니다. 따라서 B는 9를 제외한 나머지 수인 1부터 8 총 8개 그리고 A는 3과 6이기 때문에 2 곱하기 8로 16개 마지막으로 A가 7과 9일 때는 이제 A가 일단 7일 때부터 경우를 보자면 이게 유한소수가 되려면 B는 3과 7을 모두 지워야 합니다. 하지만 B는 한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3 곱하기 7은 21이므로 B는 3과 7을 한 번에 지울 수 없으므로 A 없고 그리고 A가 9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A가 9라면 3의 세제곱인데 3의 세제곱은 27이기 때문에 B는 27 동안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부터 9까지 무슨 수가 들어가든 이 A가 7과 9일 때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9를 18개가 됐고 30, 16, 18을 모두 더한다면 64개가 답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X는 A의 B를 X 연산 A는 B라고 나타낼 때 K에 대한 K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합니다. 이때 Z분의 XY는 PK K5라고 할 때 T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연산들을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이제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 보자면 X는 3K 제곱의 세제곱 즉 27K 6제곱이고 그리고 3Y는 6K의 2 즉 36K2이고 따라서 Y는 양변에 3을 나누면 12K2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의 Z는 K의 세제곱이 되겠고 따라서 양변에 4를 곱하면 Z는 4K3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G분의 XY를 물어봤기 때문에 X, Y, G가 모두 나왔으므로 이를 구해보자면 X와 Y의 곱은 지금 27K 6제곱 곱하기 12K 2제곱으로 K의 제곱으로
27 곱하기 12는 324 그리고 K 6제곱 곱하기 K의 제곱은 K 8제곱 그리고 G는 4K 세제곱으로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324K 8제곱 곱하기 4K 세제곱분의 1을 한다면 약분을 해서 81 그리고 K 5제곱으로 이는 PK 5제곱이 됩니다. K 5제곱 양변을 K 5제곱으로 나눠준다면 81은 P이므로 따라서 답은 81이 됩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x는 a의 b제곱을 x 연산 a는 b로 나타낼 때 k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고 합니다. 이때 c분의 xy가 pk 5제곱일 때 p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x를 먼저 k의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연산기호가 있던 식을 그 등식으로 나타내서 x는 3k 제곱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27k 6제곱으로 나타내집니다. 다음으로 3y 역시 연산을 등호로 고치기 위해서 나타내려고 하면 3y는 6k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괄호를 풀면 지수법칙을 해주면 36k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y가 36k 제곱은 3y이므로 양면에 3을 나눠줘서 12k 제곱으로 y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z는 4분의 z는 k 세제곱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양변에 4를 곱하여 주어서 한 변에 z만 남기게 되면 z는 4k 세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z분의 xy는 pk 5제곱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xy를 먼저 구해보자면 27k 6제곱 곱하기 12k 제곱은 우선 324k 8제곱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z로 나눠야 하는데 그 z는 아까 구했듯이 4k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324k 8제곱 곱하기 4k 세제곱분의 1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81k 5제곱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z분의 xy 즉 81k 5제곱이 pk 5제곱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등식에서 k의 5제곱을 각각 약분을 해주면 p는 8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81입니다.